이제 사흘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100일이 됩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독립조사기구의 필요성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 채택 보고서가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요즘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좀 이게 뉴스에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태원 참사 관심도랄까 주목도가 좀 떨어진 느낌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으니까요. 예. 당연히 뭐 이제 더 주목 받을 수 없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유가족과 생존자 네. 이태원 상인 모시고 한 그 청문회는 굉장히 많은 분이 보셨더라고요. 많이 예. 오시고 또 실제 저도 국조특위를 진행하면서 너무 힘든 게 이제 그 자녀들 뭐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들을 한 20명씩 계속 그 방청을 시켰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가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예. 그 마음이 자꾸 전이가 돼서 그래서 되게 좀 55일간 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 대한민국의 그 안전 관련된 책임자들이 멘탈이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멘탈이 강하다. 그 참 뻔뻔하던데. 그 참 뻔뻔하다. 저 이상민 장관 보면서요. 예. 야, 저렇게 저런 말 저렇게 툭툭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게 2명인데 예. 하나 이상민 장관, 아하. 한 분은 서울 경찰청장. 아하. 야, 이분들은 보통 일반인 상식을 뛰어넘는 멘탈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슬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공감 없었다. 능력이 없고요. 아하. 오히려 자꾸 화를 내요. 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놀고 있었냐?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참 그 유가족들이 앉아 계신데 예. 좀 듣다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그 자리는 그런 자세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야, 제가 보면서 저 두 사람은 공직자의 자세가 안 됐다. 아주 뭐 박기영 용산구청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뭐 고통도 예. 쳤습니다만 예.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 어떻게 저런 분이 공직자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좀 그렇군요.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서가 월요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당 참여 없이 네. 야당만 이제 단독으로 채택한 상태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원래는 보십니까? 이제 국조특위에서요. 예. 버전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아하. 하나는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야의 입장이 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야의 입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적격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런 이유로 부적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채택하거든요. 예. 어차피 뭐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도 절충을 시킨 거예요. 이 참사의 책임이 이상민 장관 등 이런 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런 주장과 뭐 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분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병기해서 예. 채택하자. 2개의 의견을 같이 놓으면 후세의 사람들이 볼 때 2개의 의견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이 책임자들을 변호해 주자니 부담이 오고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야삼당의 의견에 동조하기 하면 또 이건 또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예. 아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택을 같이 하면 고발 대상자에 대한 의결도 안 하겠다. 예. 그거는 의원 3분의 1의 연명으로 고발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야가 모양 좋게 끝내자.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나가시면 우리가 준비한 버전 2 야삼당의 의견으로 채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절충을 안 받아들여줘서 그 안을 채택한 거고 그게 이제 본회의 통과된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땐 그게 과연 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병기하는 게 훨씬 더 여당에게 도움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근데 이 채택하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앉아 있는 거를 불편해하는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위 공직자들 과잉 충성이라고 봐야죠. 과잉 충성이죠. 과잉 충성 네. 대통령에 그러니까 대한 서울 경찰청장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버티는 바탕에는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관철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사명감까지 근데 이제 보이거든요. 제가 뭐 관심법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쭉 꿰뚫어본 바로는 예. 이상민 장관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저 양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장관이 됐는데 예. 경찰 장악하고 뭐 이런 거 도와주려고 들어갔는데 사고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안전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판사 출신으로.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재수없게 내가 이 장관을 맡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뒤척거리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 우려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은 틀림없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한테 나 그만두겠다는 사의를 표명했을 것이다. 저 자존심과 앞으로 닥쳐올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자기가 계속 이렇게 책임을 지고 끌려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예.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말투에서. 아. 근데 대통령이 당신 지금 그만두면 내가 힘들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만류한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질문을 하니까 예. 비껴가긴 하지만 예. 제가 볼 땐 그런 뉘앙스가 아주 강했어요. 그렇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미국 출장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론으로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겁니까?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파면을 촉구하면서 탄핵 카드를 만져보고 있는 건데요. 탄핵 카드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예.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이게 실제로 인용될지 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해임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남겨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이걸 지금 원고 측 대리인이 김도 법사위원장이어서 아하. 이게 재판이에요. 탄핵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보면 치열하게 재판을 해서 원고와 피고 쪽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도 법사위에 가서 이건 탄핵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 원고 측 대리인이 탄핵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 탄핵 재판이 기록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뭐 재판관들이 되게 당황스럽죠. 공소장은 물론 뭐 탄핵 소추서는 이제 쓰지만 제가 볼 땐 그래서 어려운 게임이 이게 될 수 굉장히 있어서. 어려운 게임이다. 저는 이 탄핵을 해임도 안 하고 넘어가는 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있지만 예. 그걸 정당화주는 코스를 밟아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소극적인 판단. 탄핵 소추보다는 그냥 파면 촉구 그 정도로 계속 맞고요.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국민들의 그렇죠. 의견을 듣는 게 아하. 맞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건데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의원님은 특검 해야 된다고 이거 보십니까? 특검 해야 됩니다. 특검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권오수 씨 등 그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직 검사가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계좌가 그 작전 세력들에게 활용됐고 사용됐다. 또 거기에 있었던 그 주식들을 사고 팔 때 김건희 씨 지시가 있었다는 걸 증언했지 않습니까? 예. 검사가 증언한 거 아닙니까? 예. 공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거를 거기 나와 있는 피고인들이 인정했고요. 예. 아니 그런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검사가 이 사람을 뭐 서면 조사라도 해서 무혐의 시켜줄 수 있는데 왜 조사를 안 했을까? 저는 이번 재판 보면서 불러 조사하면 무혐의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기 근데 이제 때문에- 조영 원내대표는 네. 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들이 다 열심히 수사해서 어떻게든 팔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없었는데 네. 수사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의 검사들이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그때. 예. 자기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부리는 어떻게 수사를 해요?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일인데. 검찰 조직이 그때 흔들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갖다가 앉혔지 않습니까 정권에서. 잘못한 거죠.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 정권 사람들, 정권 검사들 갖다 맡겨가지고 수사를 시켰던 건데. 어차피 이거는요. 그리고 다 아시지만- 박범계랑 추미애 장관도 사실을 알 텐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때 기소를 못했는지.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수사를 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특검으로 가면 네.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두 가지 방식이 두 있어요.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과거 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예. 특검은 예. 대통령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됐거든요. 특검을. 이것도 대통령의 아하. 부인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하. 이걸 대통령이 지명하면 안 되죠.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이건 야당이 추천해야죠. 야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조중훈 의원이 지금 조정훈 의원이 조정훈 의원이 이걸 찬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건 조정이 등 기존에 이렇게
회수 출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한다면은 이제 180명 서명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것도 사실 잘 계산을 해봐야 될 일이죠. 전 다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 해야 된다. 전 김건희 특검은 하는 게 맞다, 정의에 맞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즘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여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뭐 비판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때도 음. 영부인이 가령 그 여성 의원이나 또 관계자들 불러서 식사하신 적이 있어요. 다만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게 아니라 예. 같이 밥 먹은 그 여성 의원들이 아마 언론에 알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건 좋은데 이런 정도의 활동까지 문제 삼는 건 좀 과도해 보여요. 근데 오늘 저 뉴스 나온 거에 보면 그 민주당에서 천공 스승이 네. 그 용산관저 답사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CTV 공개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행적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부분은 챙겨 근데 보셨습니까? 복수의 이 부승찬 대변인이 예. 쓴 책 내용과 그 후의 증언을 보면 이 예. 사람이 한 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복수의 군 관계자에게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예. 어쨌든 당시에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게 파닥에 퍼졌던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실체가 있다. 어쨌든 얘기한 더군다나 이게 장성들인데 대한민국의 장성급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네, 얘기도 그런 나오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전달한 거면 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군 관계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나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인데 되게 재미있는 일이 터졌죠.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대통령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거는 고발을 안 해요. 아, 그런가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면 바로 고발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 공간 문제 관련해서 예. 그 외무부 장관 공간을 그 방문한 사실 예. 그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랬더니 저를 고발했어요. 아. 김건희 여사 건은 고발을 해요. 아. 그 고발- 근데 제가 어떻게 윤석열 돼요? 대통령을 막 공격하면 고발을 안 고발 해요. 안 합니까? 예. 그 고발건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전 그래서 장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장문에 이 진술서를 써서 보냈고 듣자니 정의용 의원 사모님도 소환돼서 조사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래도 근데 간단한 게 그 CCTV 까면 되잖아요. 정의용 정의용 장관 부인께서 예. 본 당사자니까 예. 본인이 그때 당시 상당히 서운했다고 난 들었는데 제가 그때 누구한테 들었냐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 NSC에서 정의용 장관하고 늘 같이 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이제 이 스피커한테 들은 거죠, 저도. 예. 근데 고발을 하더라고. 그래서 방금 대통령실이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역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 뭐 그거는 꼭 김건희 여사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아니 의원님 출이니까. 천공이라는 분은 예. 두 부부가 같이 부부가 숭배하시는 같이, 분이니까. 예. 네, 뭐 근데 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살아 있는 권력이라 날고 기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다 밝혀지죠. 음흠. 근데 나는 군 관계자들이 꽤 고위급 장성급들이 복수가 확인해 줬다는 것은 예. 진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사실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천공이 황당한 거죠. 민망한 일이죠. 민망한 이게- 일이다. 세계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죠. 아하. 어떻게 그런 도사님한테 무슨 집보게 해주고 여기 터 괜찮냐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움직임 아니, 대통령. 우리가 관저 관련 분이 상사인데 거기다가 좀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로 옮긴 것 자체가 천공의, 천공의 뜻이 뜻이었다. 아니었냐 예. 이렇게까지도 번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관저 관련했던 분이 상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직 군인 부사관, 예, 부사관. 예. 상사 중사를 부사관이라고 하니. 예. 이제 부사관 중에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을 못 하니까 사실을 말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임위에 나와서 위증한 건 처벌을 못 해요. 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만 아, 증언 위증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불러도 안 나오실 거예요. 현직인데. 근데 그분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예, 그 현직 군인도 큰 문제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는 4일이죠. 토요일 민주당이 장외로 나갑니다. 네네. 의원님 나가십니까? 네, 그럼요. 저 연설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여기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국민 보고 대회. 네. 근데 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도 귀찮을 예정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너무 이제 이러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외부 장외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을까요? 아니 장애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죠. 예. 정치적으로 해석해야죠, 당연히. 정치적 그건 해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실정들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행동이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국회 운영을 완전히 거부하고 그리고 장애로 나가는 거는 아주 강경 투쟁이죠. 근데 국회는 국회 돌리면서 장애에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보고하는 거는 원내의 병행 투쟁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강도 높은 투쟁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제가 야당을 투쟁이다.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정도 사안은 과거 같으면 전국 순회 국민 보고대회를 갔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서울에서만 한번 하고 끝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긴장하실 거 없어요. 저는 긴장하지 않은데 아무도 긴장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은 우리 당원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만 관심이 있고. 근데 박용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네. 아니 저는 별로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자꾸 매를 맞지. 여기 자꾸 뭔 매를 맞을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런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토달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실정이나 저 오만한 태도, 예. 이상민 장관 해임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실제로 본국민적인 분노가 있어요. 실망이 예.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의뢰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안 가고 국회 전체적인 스케줄을 거부하고 나갔다. 그러면 약간 이건 강경투쟁이 되거든요. 그건 좀 국민들이 볼 때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죠. 방탄 국회가 아니다. 방탄? 방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한 방탄 투쟁이 아니다. 방탄이라는 표현은 즉 국민의힘이 예. 그분들이 좀 두 개의 프레임을 계속 걸잖아요. 예. 모든 건 문재인 탓이다. 모든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보호하기 모든 위한 일은 다 방탄이다.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 것이다. 투쟁하는 게 무슨 방탄이에요? 전혀 아니다.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어차피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장애 투쟁한다고 방탄이 됩니까? 수사를 안 합니까? 장애 투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프레임을 씌우는데 씌워도 좀 가령 체포동의안을 거부한다든가 국회를 계속 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주장하면 좀 억지스러워도 그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장애 투쟁하는 것도 방탄이고 민생 투쟁하는 것도 방탄이고 뭐 민생 주장에도 방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패자로서 오라관이 또 가겠다.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가 더 가속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각에서 이제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그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선거 이겼으면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 거라는 얘기냐라고 또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건 또 정청래 의원이 반박을 했으니까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 예. 한동훈 장관은 너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런가요?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이나 개별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꼬박꼬박 대꾸하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한동훈 장관 되게 그런 측면들을 재밌게 보던 사람들도 예. 저 사람 좀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계속 응하는 것은 저도 조언을 했는데 예. 소환할 때마다 계속 나가야 됩니다. 검찰이 부르면 계속 나가야 됩니다. 저는 한 대여섯 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면 여론이 바뀌어요. 여론이 바뀐다. 검찰이 너무한다. 아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감수성은 과도하고 무리한 쪽에 무조건 페널티를 주시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검찰의 소환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여요. 어차피 가면 답변 안 하고 진술서를 미리 다 써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질문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건 10시간을 하나 12시간을 하나 무슨 시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알잖아요. 예. 근데 또 불러. 검찰이? 또 불러. 그렇게 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하죠. 한 번 정도 더 부를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김성태 건 때문에. 쌍방울 아니 그러니까 뭐 관련. 예. 근데 여전히 자주 부르는 것은 예. 검찰로 보면 큰 손해예요. 손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은 사안으로 같이 자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꾸 사안들이 새로운 게 터져나오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고 이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 유력한 정치인들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예. 저런 경우는 이제 수사 여러 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수사 진전 상태를 봐서 예. 한꺼번에 그 수사검사들을 앉혀놓고 예. 한꺼번에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앉히는 건 아니죠. 음. 불러요. 예. 그러면 가령 두 시간은 이쪽 파트, 두세 시간은 이쪽 파트가 그 다음 시간. 그래서 하루에 다 끝내줘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일반 민간인들도 시점을 달리하여 생긴 사건은 할 수 없죠. 예. 기소한 후에도 또 수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예. 그 기소 당시에 여러 사건 생기면 재판도 병합을 하고 수사도 같이 합니다. 뭐 우리도 수사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예. 제1야당 대표에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에서 너무 과도하게 부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도하게 부른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대장동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 이제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또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계속 관련 사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수사. 저는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라는 그룹 그러니까 기업이 예. 북한에서의 이권 사업을 따내기 위한 일종의 예. 보험료를 지불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예. 현행법 위반입니다. 당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는 예. 800만 달러. 그 자체로 뭐 액수는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 자체로는 불법인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북한 남북 관계가 풀릴 때에 북한의 사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예. 경쟁적으로 제3국에서 북한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러브콜을 보낸 사연들은 꽤 많이 있었죠. 예. 이번에도 보면 이제 이분이 아마 그런 승부를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막 풀어지고 있을 때니까 아마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잘 풀릴 거로 예상해서 미리 선점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송금한 행위는 틀림없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거냐 하는 문제는 인지했느냐? 그건 좀 밝혀줘야 될 문제고 예.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전화 통화는 했다는 건 지금 거의 사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19년 인정했지 1월 않습니까? 17일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죠. 인정했습니다. 예, 전화 통화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자체는 그럼 이재명 당시 지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알 수 없죠. 않을까요? 전화 밥 먹다 한 전화에서 어떤 그런 얘기까지 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가 바꿔줘서 뭐 그냥 안부 전화 정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안부 전화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 안부소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부 인사 정도의 전화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요? 글쎄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기도 어렵고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문제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입증하기. 이 비슷한 사례들이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예. 사실은 특정 정치인과 특정 기업의 북한 접근 문제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친밀한 기업인의 경우에 북한 쪽 접촉을 한 김에 뭐 이제 그런 어떤 민원을 대행해줬을 수는 있겠는데 가령 좀 초대해달라든가 뭐 좀 이재명 대표를 부르면 안 되겠냐는 예를 예. 전원해 주는 게 있지만 적어도 그 돈이 예.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저는 전혀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더 보시죠. 제가 북한에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예. 돈 주고 가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요. 이제 체포동의안 문제 지금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 없다 결과를 부결이냐 뭐 동의냐.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택도놈 소리고. 아 택도놈 소리. 아이 100% 부결이지 아, 오면. 100%? 아, 그럼요. 100% 부결입니까? 아이 그 택도놈 소리고.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리고 예. 이제 택도 없는 소리다. 뭐, 부결. 그럼요. 100% 부결. 아유. 그리고 저는 이게 구속영장을 칠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런가요? 도주의 우려가 없죠. 제1야당 예. 대표고요.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예. 아이 좀 200 몇십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는 다 확보했다며요. 근데 뭘 인멸해요?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겠어요? 예. 그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예. 왜 구속을 해요? 아, 체포동 그리고 체포동의안도 분명히 부결될 텐데 부결될 것이다. 부결될 거 알면서 보내는 건 정치 쇼죠. 아 우리가 지금 169석인데 그게 부결이 안 돼요? 우리 당 의원이 30명이 이탈할 거다. 아이 그런 구상은 예. 택도 없는 소리고. 박홍근 대표가 한 얘기는 단 한 표 이탈 투표 없게 관리하라 이런 소리예요. 아. 걱정한 게 아니고. 걱정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걱정은 당에서는 전혀 그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상태에서도 대표를 계속 맡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 갖고 있는 의원도 있어요. 80조. 그런 분들도 구속영장 오는 건 무조건 부결시킨다 이러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